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 323페이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323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있어요. 자,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토지의 뭐다? 표시. 하나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일.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보세요. 면적, 경계, 요를 배우러 들어갑니다. 좌표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 두 개예요. 그래서 해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0회도 여기서 출제를 했고 여기서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책에 보시면 있잖아요. 323페이지에 3번의 면적 이렇게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것만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데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아. 이럴 필요는 없어요. 2번에 갑니다. 면적의 단위는 밑줄을 긋습니다. 제곱미터. 그냥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33평 아파트 이래야지 85제곱미터 이래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이다, 제곱미터다, 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래 나오죠. 그게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324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은 면적 측정의 대상 이래 나옵니다. 요거는 4년에 한 번씩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4년에 내는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좌측에 보면은 면적 측정의 대상인 것은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에는 아닌 것은 이래 나오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제 손을 봅니다. 출제인의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를 물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둘 다 외워야 된다. 한 개만 공부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지적은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럴 때 보세요. 제가 글자를 쓸 때 여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안 쓰고 내렸잖아요. 오케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요 위에 세 개는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개는 청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필기 안 해도 돼요. 그건 나중에 하면 기본서를 갖고 하면 되거든. 필기할 필요 없어요.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쉽게 해봅시다. 이 토지가 있죠. 이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청량을 해야 면적을 알 수 있어요. 청량을 해야 면적을 알 수 있지. 맞죠? 그 다음에 경계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 이 도면이거든. 그럼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 이래 나오면은 이게 경계예요. 경계. 그러면 이걸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 이 그리는 것은 청량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청량을 합니다. 좌표 있죠? 자, 보세요. 이게 XY 좌표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이 토지 하나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점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지. 그럴 때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그럼 요게 경계점이지, 경계점.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청량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청량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여기에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좌표로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 그러면 위에 거를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개는 청량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도 두 개만 해오면 돼요. 여기 하나를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게 합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지목이 달라지는 거, 합병을 하는 거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 다시 네 개가 청량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시험에 내는 지문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서 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거든. 보세요. 보세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적어보겠어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렇게 내렸어요. 100번지 전 500제곱미터 나왔죠? 자, 요걸 자 시작 소재.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거 이쪽이죠. 요게 자 시작 소재. 여기 뭐다? 지법. 이게 뭐다? 지목. 이게 면적. 이게 뭐란 말이고? 경계. 해결했죠? 자, 그러면 인천시가 자, 보세요.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요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지. 맞죠? 자, 요게 지번입니다. 지번. 100번지죠? 100번지가 200번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번이 달라졌다고 해서 경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면적이 변하지 않아.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지. 됐죠? 자, 그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목이 전이죠. 전은 밭전자니까 밭입니다. 밭. 근데 우리가 지목을 밭전자인데, 지목이 밭전자인데, 그냥 이걸 밭이라고 안 하고 한자로 이야기하는 거야. 밭전입니다. 그럼 이게 밭이거든.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목은 뭐로 바뀌어요? 대. 지목이 달라졌다고 해서 경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면적이 변하지 않아.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 딱 됐죠? 이제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래 됩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요게 을의 땅입니다. 이게 을의 땅입니다. 요게 면적이 200이에요. 면적이 300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이죠.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소유자가 달랐을 때 이 경계는 중요해요. 맞죠? 네. 요게 소유자가 누구다? 을. 소유자가 누구다? 무.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요게 경계라는 거 아시겠죠? 소유자가 달랐을 때 이 경계는 중요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소유자 누구다? 을. 여기 소유자 누구다? 을.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았을 때 이 경계는 의미 있다, 없다? 없지. 소위 내 땅인데, 둘 다. 의미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요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칠 수 있지. 이게 합병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업이니까 이 지우는 게 합병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면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을의 땅, 요게 경계라는 거 이해하죠? 자, 여기서 요렇게 X 표시가 있죠? 이게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면을 보면, 칠판을 잠깐 봅시다. 칠판 잠깐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면, 보세요. 요런 표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런 표시가 있다, 이 말. 그러면 요 표시가 있다면 요 두 토지가 뭐인 토지다? 합병인 토지다, 이 말입니다. 요 두 토지가 뭐인 토지다? 합병인. 감 잡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지우는 게 뭐고? 합병인. 됐죠? 그럼 보세요. 이걸 지웠다고 해서 보세요. 이 경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두 토지 있죠? 소유자가 같았다, 달랐다? 같았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플러스 시켜버리면 합병 후에 면적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 500은 청량을 해서 얻는 것이다? 플러스해서 얻는 것이다? 플러스. 그러니까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 꼭 외웁니다. 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딱 가지고 가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 면적의 등록 단위와 단수 처리인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를, 올해 시험 문제 여기서 냈는데, 제일 밑에 박스만 딱 보세요. 박스만 딱 보는데, 324페이지에 박스를 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를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은 있잖아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항상 정답입니다. OX가 답입니다. 그 OX가 답이라는 것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공시법 공부할 때는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여기도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요 글자를 보세요. 도면에 축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척. 그러면 자 보세요. 축척이라는 말은 축소하는 비율입니다. 축소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려. 그러니까 만약에 평택시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평택시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없지. 줄여서 그려야 된다 이 말. 요게 축척입니다. 그러면 331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어요. 331페이지에 33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도면의 축척 이렇게가 나오죠. 밑에 거를 봅니다. 500분의 1 찾았습니까? 자, 분의 1은 빼고 밑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요거는 28회 시험에, 29회 시험의 답입니다. 답. 그러면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자, 이리 와보세요. 진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500분의 1입니다. 600분의 1입니다. 2000분의 1입니다. 300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분의 1이에요. 됐죠? 그래가 시험에 이렇게 낸 거예요.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의 축척어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어요. 그럼 좀 전에 500분의 1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600분의 1 뭐다? 있었지. 2000분의 1은 있답다? 없다? 없습니다.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딱 외우면 됩니다. 자, 분의 1은 빼고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감 잡았어요? 자, 그런데 제일 위에 보세요. 왼쪽에는 지적도죠. 그 옆에다가 7종이라고 썼어요. 7종. 7종. 그러면 제일 위에, 지적도 있죠. 박스 제일 위에 좌측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 옆에다가 2종이라고 써요. 2종. 그러니까 지적도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다? 7개. 임야도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다? 2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29회 시험에 지문으로 놓은 거예요. 지문으로. 그게 뭐라고 나왔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도는 7종으로 나누고 임야도는 2종으로 구분한다. 이게 지문으로 뜬 거예요.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그럼 요거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교과서 324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가면은 제일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자,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 할 때 도면의 축척의 종류는 7가지가 있거든. 이걸 2개로 또 분류하는 거라, 2개로. 그래서 하나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뭐다? 1. 요거 있죠? 이게 500분의 1을 주로 써요. 500분의 1을 주로 쓰는데 법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모르겠거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몇 분의 몇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 500분의 1. 이런 말입니다. 법에는 요렇게 나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이리 와보세요.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책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돼.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것만 단순 비교합니다. 6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죠. 그럼 600분의 1이 크다, 1000분의 1이 크다, 600분의 1. 여러분들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4억이에요. 강원도 영월에는 땅 한 평이 10,000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거든. 그럼 도민의 축적의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되는 거라. 도시는 땅값이 비싸거든. 그러면 도민의 축적의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최소가 0.1이에요. 여기서는 최소가 1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정입니다.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올해 시험에 놓은 거예요. 보세요. 올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쉽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최소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다. 오더와이더 5. 이거는 이제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보세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청량의 결과 0.05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얼마로 등록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얼마로 등록하냐? 그럼 1번에 1번에 봅니다. 0.05, 2번에 0.5, 3번에 예를 들어서 1, 4번에 이랍니다. 0.05, 5번에 0.1 이래나. 이 시험 문제, 이게 진짜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했죠.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은 최소가 얼마라고 그랬다? 0.1. 그럼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몇으로 등록해라? 0.1. 이거는 그러면 0.1보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시작 0.1. 이게 답이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0.05는 0.1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적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200분의 1이다. 1200분의 1은 위다 아래다. 아래는 몇입니까? 1. 그럼 이걸 시험 문제에 1200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맞지? 최소가 얼마니까? 1. 그럼 1보다 적게 놓으면 전부 다 몇으로 등록해라? 1. 요게 시험 문제예요.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여기는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해요.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네요. 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라. 있어요.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둘째 자리를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0.0 이래 된 거요.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5. 그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사람의 키가 171.6으로 나왔어요. 됐죠? 자, 이걸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 그럼 이거 그대로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맞죠? 돼. 그 요게, 여기가 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이게 이 글자에 해당을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없냐? 내려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몇으로 등록합니까? 172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요걸 0. 몇입니까? 5. 0.5보다 크니까 올렸다, 안 올렸다? 올린 거죠.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요게
자연수까지 등록한 겁니다. 이게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했죠. 요게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원래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시험에 낼 때 자 보세요. 어느 지역의 청량을 해보니까 467.27로 나왔어요. 542.43으로 나왔습니다. 756.35로 나왔어요. 927.25로 나왔어요. 541.05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책에 여러분들 잠깐 한번 갔다 오겠어요. 제일 오른쪽에 단수 처리를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놔두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0.051대 그것만 딱 줄 거세요. 0.051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올린다 이래 나오죠. 근데 밑에 보세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이라죠. 버린다. 찾았습니까?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정리합니다.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등록을 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이것은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말. 만약에 이 토지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거나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제곱미터까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6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위다 아래다 위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 네. 그럼 요걸 반올림해라 이 소리지. 찾았습니까? 네. 그럼 반올림하면은 자, 그대로 0.0 뭡니까? 5. 그럼 요거는 7이죠.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되지. 그러면 이제 467.뭐다? 3이지. 됐죠? 그럼 요거는 3이죠.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버리면 되지. 자, 시작. 542.4.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보세요. 5보다 크니까 올렸고 5보다 적으니까 버렸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5보다 크니까 올렸어요. 적으니까 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5로 딱 나온 거예요. 5로 딱. 오케이? 네. 이게 동그라미 3번이다 이 말. 그러면 0.0 뭐다? 5.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자 글자를 내야 됩니다. 이 국어 시간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요. 이 국어 시간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자 보세요.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3이 끝자리입니까? 5가 끝자리입니까? 3. 다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잖아요. 그리고 3이 끝자리예요. 5가 끝자리가 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럼 요 3이 끝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끝자리다? 2. 여기 뭐다? 0. 그래서 학자들끼리 모여서 5로 딱 끝났을 때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짝수로 만들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 3이죠.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리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756점 뭡니까? 3. 그럼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그냥 짝수가 되잖아요. 맞지? 네. 요 제로죠, 짝수죠,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국어 시간입니다. 요게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을 보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올린다. 요거잖아요. 홀수이면 뭐다? 올린다. 맞죠? 네. 밑에 보세요. 0이나 짝수이면 시작. 버린다. 됐다, 안 됐다? 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다시 오세요. 이런 거 지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754.66으로 나왔어요. 297.2, 예를 들어서 235로 나왔어요. 563.5로 나왔습니다. 926.5로 나왔어요. 750.5로 나왔어요. 보세요.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토지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위다, 아래다, 위는 어디까지 구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럼 여기까지 구하죠? 그럼 요걸 반올림해야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려야 되죠. 올리니까 자 시작 754.7 맞죠? 네. 요거 여기까지 구하죠.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리면 시작 297.2. 이거는 제곱미터에 한 자리니까 그대로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맞다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런데 이 토지가 1200분의 1이다. 그럼 위다, 아래다, 아래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하거든. 제곱미터는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됐죠? 네.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요걸 반올림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0.5.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는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두째 자리를 반올림하니까 시작 0.05. 맞죠? 네.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니까 시작 0.5. 그럼 요거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755. 맞죠? 네.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 있죠? 그럼 여기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리면 되죠? 297. 됐죠? 자, 그런데 5보다 크니까 올렸고 적으니까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로 딱 떨어지는 거라. 이때도 아까 원리와 해결은 같아 이 말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3이다. 5다. 3. 3입니다. 그럼 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 564.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럼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926. 홀수다 짝수다? 짝수. 버리면 됩니다. 750.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래서 오늘 반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몰라도 돼요. 요것만 딱 알고 가세요. 아, 면적에서는 두 개로 나눈다더라. 요것만 알고 가면 돼. 됐죠? 네. 그럼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통과. 됐어. 그러면 이제 3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경계를 공부하러 갑니다. 이 해마다 시험에 냅니다. 해마다 시험에 내는데 잠깐 보세요. 325페이지를 가면 여러분들 큰 2번에 경계 결정의 기준에 갈로 열고 1번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찾았죠? 이게 옛날에 해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한 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4번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나와요? 네. 그럼 최근에서는 요거를 갖고 계속 시험에 내더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이거, 작년에도 이거, 그작년에도 이거.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갖고 시험 문제를 계속 내요.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자, 그럼 처음에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서 경계가 나오거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이게 넣어야 됩니다.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이 도면입니다. 그러면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는 거 이해하죠? 자, 그러면 요게 경계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있잖아요. 도면에 뭘로서 나타낸다? 선으로서. 이게 선이잖아요, 선. 오케이? 경계는 도면에서 뭘로 나타낸다? 선. 여기서 이제 잠깐만 해볼게요. 민법상의 경계가 있고, 지적법상의 경계가 있거든. 여러분들, 민법상의 경계라는 거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는 담이지, 담. 아, 여러분들, 여기 우리 집 있고, 여기 집 있잖아요. 여기 담이 있잖아요. 이게 이 집과 이 집의 경계지. 맞아요? 네. 그럼 민법상의 경계는 담이다, 담 아니다? 담. 요걸 예쁘게 말하면 지상경계다, 이 말. 그러니까 민법상의 경계는 땅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땅 위에 경계 표시는 담으로 하는 거예요. 담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다. 그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법상의 경계는 담이 경계가 아닙니다. 담이 경계 아닙니다. 도면에 있는 이 선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또 도면에 있는 선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청량을 의뢰하거든.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해로 와요. 올 때 빈손으로 온다. 뭘 들고 온다? 뭘 들고 온대? 뭘 들고 와요? 기계는 당연히 들고 오는 거지. 기계는 당연히 들고 오는 거지. 도면을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청량을 할 때는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민법, 이거는 이제 도면을 보고 청량한다는 게 도면상의 뭐란 말이고? 경계. 그럼 다시 합니다. 민법상의 경계는 시작. 지상경계.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 그럼 양자가 일체된다, 불일체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하면 민법이 우선이다, 지적법이 우선이다?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 지적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오케이? 네. 지적법이 월등히 우선인 겁니다. 맞죠? 네. 지적법이 우선인 거예요. 도면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봐보세요. 제가 이보세요. 생일 밥을 해먹는 날은 5월 29일입니다. 민정에는 2월 6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저를 인정해 주는 거는 5월 29일이다, 2월 9일이다, 2월 6일이다, 2월 6일.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지적법이 우선입니다. 민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박스 안에 경계 결정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글자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없는 끝에 줄 것입니다. 중앙. 2번으로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있는 끝에 하단부.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한자를 줄 것에 절토. 끝에 밑줄을 긋습니다. 상단부. 4번입니다.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해면 또는 수면. 옆에 밑줄을 긋습니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 5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밑줄을 긋어요. 끝에 줄 것입니다. 바깥쪽 어깨. 됐죠? 그래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4번, 5번을 묶으세요. 두 개로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개로 분류. 그래가 밑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자, 제목을 봅니다. 소유자가 다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첫째 줄에 보세요.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에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죽었지 마세요. 위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마다 한다 이 말입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 오세요. 경계 결정의 기준이거든. 자, 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입니다.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입니다. 도로구가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입니다. 됐죠? 해면과 수면에 접하는 곳입니다. 요거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럴 때 바깥쪽 어깨입니다. 어깨. 자,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이거잖아요. 이걸 터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터는 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하단부로 고치고 하단부를 상단부로 고치고 요거 시험에 최대죠. 그럼 최대를 최소로 고칠 수 있고 평균으로 고쳐요. 시험에는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평균 만조의 평균 만수 이래 놓은 적이 있어. 오덱스타 X. 이 바깥쪽이죠. 그럼 당연히 안쪽으로 고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라.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기가.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그러면 요게 경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을을 보세요. 을을 요게 경계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지. 맞죠? 네.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지.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뭐란 말이고?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여러 개로 바뀌는 겁니다. 뜻은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고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하고 등록은 도면에다가 등록한다. 글자가 다 틀려지죠. 뜻은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뭐란 말이고 경계. 경계 표시는 뭘 한다? 선. 오케이? 등록은 어디다 간다? 도면. 이게 도면이다. 도면. 맞죠? 네. 그러면 이 세 개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이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당연히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까지 구별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구별을 합니다.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 요게 갑의 땅입니다. 이게 갑의 땅입니다.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요게 갑의 논이 있어요. 갑의 논이 있어요. 이게 논두렁 밭두렁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그러면 이 논하고의 경계는 이 중앙이 경계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중앙이 이 땅과 이 땅의 요 중앙이 이 땅과 이 땅의 뭐란 말이고 경계. 됐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그러면 여기에 갑의 논이 있고 갑의 논이 있고 이래거든. 이게 높낮이거든. 그러면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는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하단부다 상단부다 하단부. 됐죠? 자, 그 다음에 절토라는 말은 절개지거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죠.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든. 그러면 산을 깎지. 그래서 산을 깎아서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절개지입니다. 절개지. 됐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냐 이 말. 만약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도로가 되는 겁니다.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됩니다. 상식선에서 풉시다. 요게 절개지죠. 그럼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 토지도 수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여기도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하단부가 경계다. 상단부가 경계다. 상단부.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 여기는 육지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경포도 해수욕장에 가면 백사장이 있죠. 백사장. 그럴 때 여러분들 봅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이 말. 그때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라는 말은 파도가 밀려오지 파도가 밀려오면 자 보세요. 파도가 이래 밀려오면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게 최대 만조의.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뭐란 말이고 경계. 서해안에는 여러분들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동해안에는 여러분들 그 동해안의 경포대 해수욕장 가면 이렇게 밀려와가 모래가 좀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지. 경포대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해안에 있잖아 쭉 일하다 보면 멸치대 있죠. 멸치대. 그 백사장에 막 올라오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멸치대가 아침에 있잖아. 아침에 이 파도에 밀려가 바로요. 근데 멸치 이놈의 성질이 엄청 급한 놈이거든. 올라가다가 한 두 번 뛰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한 두 번 뛰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럼 그걸로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펜션에 들어가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밀려오면 여기까지 밀려오는데 이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바깥, 자 이게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육지예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여기를 제방을 쌓아가 매립을 할 수 있지. 매립. 맞죠? 그럼 이게 제방이에요. 그러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제방의 어깨는 여기가 어깨입니다. 어깨. 그럼 안쪽 어깨냐 바깥쪽 어깨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육지 쪽이 안쪽이겠지. 바닷가 쪽이 바깥쪽이겠지. 그러면 이 바깥쪽 어깨 이 부분이 바다와 육지의 뭐란 말이고 경계. 됐죠? 자, 요거는 나중에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거든. 그 나중에 가서 외우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연접되는 초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뭐다? 중앙, 있다면 뭐다? 하다, 절토는 뭐다? 상다, 해면과 수면은 뭐다? 저렴한 주의, 저렴한 수의, 공유수면 밀입지는 뭐다? 바깥쪽 어깨. 그래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시험에 놓을 확률은 3년에 한 번 나오는 확률입니다. 통과.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은 있잖아요.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를. 그럼 이제 큰 4번으로 내려오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다.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30회도 시험의 답, 31회도 시험의 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지적은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키만 딱 잡고 가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조금 있으면 지적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워왔거든. 지적 공부는 있잖아요. 대장이 있지. 도면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이 글자를 보세요. 지상, 경계점, 경계점, 무슨 부, 등록부. 글자를 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상은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 위입니다. 땅 위.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있잖아요. 길거리를 가면 빨간 말뚝이 이렇게 일정하게 꽂혀진 데가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시골에 드라이브를 갑니다. 드라이브. 그럼 오솔길에 드라이브, 우리가 뭐 2차선 도로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이 도로가 있거든. 요 도로가에 빨간 깃대가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꽂혀져 있어요. 빨간 깃대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추정하느냐면은, 아, 여기는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이구나. 2, 3년이 지나다가 이리로 지나면 도로가 확장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색 깃대를 꽂습니다.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있잖아요. 땅에 빨간색 있잖아요. 말뚝 있죠? 요 붉은색 말뚝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꽂혀져 있어. 이게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의 땅에서 표시는 붉은색 말뚝으로 꽂아 놓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풀어봅시다. 여기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여기가 논현동입니다. 그러면 삼성동과 논현동에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이 경계는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 아니면 하천입니다. 하천.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논현동, 여기는 삼성동.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여기는 서초구입니다. 그럼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이것도 역시 도로나 뭡니까? 하천이지. 맞잖아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강남구, 여기는 서초구 이렇게 되는 거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이 도로지 도로. 하천이지 하천. 산이지 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있죠. 개인과 개인의 경계는 담장이다, 담장 아니다, 당장. 이런 것들의 경계는 정리합니다. 도로, 하천, 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산 이런 데 산에 가다 보면 능선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콘크리트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됐죠? 그러면 이런 정답입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지상 경계점의 표지는 붉은색으로 하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경계점이 이렇게 표시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서울시입니다. 그럼 여기 경계 표시가 있겠죠? 맞죠? 네. 근데 경기도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경계가 여기에서 이리로 달라졌잖아요. 그럼 경계점 표지를 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요.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됐죠? 그러면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의를 가볼게요. 의를. 29회 시험입니다. 29회 시험입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제 손을 봅니다. 29회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다음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얘기다. 그러니까 책으로 보세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칠판을 봅니다.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어렉스다 X.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요 글자로 딱 고쳐버려. 그러니까 29회 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올해 30회 시험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 자 이렇게 했거든. 그럼 여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 그럼 책에 그대로 합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 관리하는 장부는 무엇인가? 이게 시험이네요. 그럼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경계점 등록부.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경계점 자료등록부로 고쳤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니까 그냥 지상경계점 등록. 그러니까 책만 읽으면 된다니까, 말을. 됐죠? 그러니까 지력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12개 중에 그냥 12개를 맞추면 됩니다. 아니, 공부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쉽게. 글자만 바꾼다니까, 글자만. 그럼 나중에 가면은 요 하나만 내보세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잖아요. 이 글자가 그대로 나와야 안 나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그 다음에 이리로 잠깐 하죠. 부는 장부다, 장부 아니다? 장부. 장부니까 등록되는 내용들이 있다, 없다, 있지. 그거는 이제 책으로 이제 가봅니다. 그 박스에, 그 보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 나오죠. 그래가 1번, 2번, 그것만 묶어보세요. 1번, 2번만. 자, 1번,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맞죠? 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여러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장부거든. 장부니까 등록되는 내용이 있는 게 등록되네요.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이리 잠깐 해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있지. 오케이? 그럼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발행일자, 발행기간, 직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사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이게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 등록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외우는 게 시험 문제라.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거든. 7개인데 3개는 여기서 그냥 나옵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우리 쉽게 표현해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항상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시작. 소재, 지번. 그럼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호적이 있다, 여권이 있다, 면허증이 있다, 전부 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나와야 안 나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까지 등록한다. 시작. 지목. 오케이? 그럼 3개를 그냥 공짜로 먹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외우지 마세요. 4번만 먼저 보겠어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찾았습니까? 제 손을 봅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거든. 새로 정했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냐 이 말이야. 그럼 설명도가 나와 있으면 좋다.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좋지. 맞죠?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이해하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번, 4번, 5번, 6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앞 글자가 전부 다 시작.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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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렇게 가 나중에 이해를 하면 돼요. 됐죠? 잘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